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무량대수라는 그 연도까지 지식을 같이 개척하자 10에 68승 68승 정도 되는 그 범주까지 같이 개척을 하자고 하는 건데, 뭐 훨씬 더 넓은 기간까지 11조승까지 이렇게 같이 개척을 하자 하는 건데, 글쎄 고정 독자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글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수행법의 일환으로서는요, 그 이렇게 기공이랑 사실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뭔가 몸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작은 우주다 이러는데, 근데 그 기공이랑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덫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인생에 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 억울한 일에 당했을 때 그때 화를 내면,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소속이 그때 화를 냈냐 아니면 용서를 하냐에 따라서, 용서를 하면은 마음에도 평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용서를 쭉 하는 그런 계보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그런 쪽에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용서를 했다는 거,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이렇게 조직체 안에 내가 있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괴로웠을 때 이렇게 뭔가 그 저주나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박해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고 그대로 때리고 막 이랬을 때는, 그런 사람의 조직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공에 대해서 얼마 전에 놀랐던 적이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그 무량대수라는 범주 안에 있는 많은 지식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고, 그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기공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이 기공이 그런 덫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시로 때때로 그렇게 뭔가 나에게서 화나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묵묵히 신의 뜻 같은 것들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공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특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나. 음, 그 음, 어쨌든 우리 모두 다들 이렇게 뭐 오래 사는 거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량대수 연도에 그 범주를 개척을 하자. 같이 그 정도 문명의 뭐 AD 뭐 10에 68승? 그러니까 지금은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AD 2000년, 2019년. AD 1조년 정도만 돼도 꽤 쳐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뒤에 한 15개가 더 있다고 해야 될까? 조 다음에 경해 다음에 이제 쭉 12개 더 있는 거니까, 14개 정도라고 하면 좋겠네요. 조 다음에 14개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그 무량대수가 그 중에 제일 큰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무량대수라고 이름 개명할 땐 그랬어요. 무량대수가 제일 큰 수였고, 그리고 그 이상의 그런 숫자를 잘 다룰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신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신들의 지식보다 더한 지식을 갖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신들보다 더 아니 저기 누가 문을 두들기거든요. 같이 사는 사람도 있긴 한데 혹시 좀 왜인지 몰라서 저기 어 아 수도세 아니 뭐 그래서 저희 하던 얘기 맞아. 이제 조곤조곤 하면 아니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하던 얘기 조곤조곤 하면 그 무량대수 연도까지 이렇게 지식을 개척하자는 거잖아요. 갔다. 아 괜히 쫄았네. 아 괜히 쫄았다. 그래가지고 그 무량대수 연도까지 같이 지식을 같이 개척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그중에 이제 운이 좋으면 이번 세대에 그 수명을 한 1000살이나 아니면은 좀 더 한 6만 살? 막 엄청 그 죽기 전에 이렇게 뭔가 그 해결을 보고 수명이 더 늘어나서 좀 더 살게 되는 뭐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 운이 좋으면은 그 항상 그 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신들의 수명이 몇 년일까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대략적으로 수명이 한 8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육신이 죽으면은 그 기억이 지워진지 어떤지 몰라도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그 기억이 지워진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무량대수 연도까지 지식을 같이 개척하자. 그리고 이렇게 뭐 돈도 많이 좀 있고 좀 더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좀 누리고 좀 그러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막 이렇게 그 인생에 덫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가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그 덫에 딱 걸렸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마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 나쁘게 생각하는 뭐 그런 거에 딱 걸렸을 때 그런 좀 뭐랄까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화를 내면 그러면 계속 그런 악순환이 도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저는 기공을 하면서 뭐 전신주천이다 뭐 소주천이다 대맥주천이다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역주천 순행주천 뭐 그 뭐 국선도 중기 단법인가 뭐 그 뭐 포쉐어 그 마켓에 구글 마켓에 포쉐어라는 그 쉐어웨어 한 다루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국선도 검색하니까 뭐 중기단법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그 거기서 그 뭐 이렇게 역순행 순행 역행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지금 30살 지났고 그리고 30살까지는 30살에 돈이 많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건데 근데 그 30살 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되면 이제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아들은 그런 돈을 많이 버는 걸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뭔가 자양분이 되는 뭔가 좀 약간 선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좀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역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공을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말하면 뇌하수체나 이런 뇌들도 컨트롤하고요. 뭐 발가락까지 있는 그 뭐 말초신경 거기까지 이렇게 다 신 오로지 신에게만 반응을 하도록 전부 다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뇌하수체부터 뭐 간뇌 뭐 전뇌 뭐 손뇌 뭐 해가지고 뭐 다 컨트롤 다 그 기존에 있던 뭐 나를 위해서 있던 계획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체를 시키고 전부 다 신에게만 오로지 있게 이렇게 다 맞춰놓은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씩 또 나오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기공을 했을 때 물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지만은 그래도 인생에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생이란 덫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인생이란 덫에 저기 걸리지 않는다는 거, 국선도나 뭐 어떤 기공 이런 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일단 그거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용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면 화가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하고 참고 그런 걸 할 때는 그런 조직체에 속하게 되고, 오히려 화가 나서 이제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러는데, 그 오히려 화가 나서 막 때리기 시작하고 막 그런 것부터 막 이제 막 화를 내는 그런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좀 노하기를 좀 이렇게 좀 잘하는 그런 조직체들에 이렇게 속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글쎄 어릴 때 같은 경우는 그런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평판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누군가를 괴롭게 만든다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그런 일들의 어떤 사회에 기여되는 뭔가 그런 것들, 아니 뭐 굳이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두둔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일단은 30살 되고 후대,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역량이 엄청 그 온 우주 막 11조승까지 막 뒤덮을 만큼 지혜가 차고 넘치고, 거기까지 뭐 다윗 왕처럼 뭐 이렇게 뭐 정복 전쟁을 한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윗 왕이 그 거의 뭐 거의 영원에 가까운 수준? 그러니까 그 AD 3 그러니까 약 3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3000년 동안 한 가지 그 모두도 주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미디안이나 어떤 그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인근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은 정복 전쟁을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정복 전쟁을 한 그 내용이 너무 뚜렷하게 그 살아남은 이들이 그 이스라엘 국민이고, 다윗 왕의 후손들이고 국민들 이스라엘 국민들이고, 그들이 각 국가에 또 보내져서 거기서 재상이나 총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뭐 그래서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다윗 왕의 그런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 왕도 정복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좋아 이런 데에서 이렇게 오픈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긴 해요.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나이 또래 중에서는 세계 제 나이 또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30살 되고 만 29세 정도 되고 만 29세 정도 된다던가 이런 중에서는 제가 마음이 제일 그래도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어 음,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징조나 뭐 아니면은 뭐 주변 상황에 어떤 반영되는 어떤 것들로 이렇게 그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 말하면 막 저 막 싫어할지도 몰라서 그런 내용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어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신과 제일 그래도 가까운 사람? 11조선까지 아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 목표 두거나. 그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 딸이나 이제 아들이 생기면은, 그렇게 그들에게 지혜를 가지면 원래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가지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그것도 그 나이대를 이렇게 한 좀 20살 후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할 즈음에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을 목표로 두고 어차피 또 그때 그 수준이 국력이고 어, 제 생각인데 요즘 케이팝 뜨는 거 아니 그 아니 그 보통 제국에서는 문명이 항상 그 강세를 보여왔잖아요. 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중동에 뭐 옛날에 오스만 투르크가 제국이었을 때도 그렇고 뭐 항상 제국은 이렇게 그 문화가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케이팝 그냥 음악 쪽에서 약간 날라리끼 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한번 막 이렇게 춤 한번 보여주고 막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좀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그 혹시 백조 얘기 맨날 한 거 혹시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얘기를 했던 그 뒷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절 위해서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되게 항상 신에게 이끌려 다녔어요. 15년 전에도 그렇지만 늘 신에게 이끌려 다녔는데 어쨌든 그 뭐 1시간당 11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시급이 막 100조 원 정도를 10년 동안 모으면 한 981경 1200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당 112조 원 정도를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는 여지껏 없었던 거 보면 아무도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때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관련된 건 차차 얘기하면 좀 좋겠다 싶긴 한데 어쨌든 뭔가 글쎄 저는 저 자신이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을 좀 가난해서 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그 평소에 주변에는 얘기하기를 그냥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돈을 잃으면 슬프잖아. 그래서 내가 시간당 100조 정도면은 충분히 다 해결하고도 남겠다 싶어서 목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물론 일부분 맞지만 근데 그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물론 세계의 모든 가난을 다 해결하고 싶고 그 당시에 아픔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뭔가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뭔가 갖게 되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갖게 되는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아니 그 뭔가 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는 돈이 중요했으니까 그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윤택하게 되려면, 윤택해지려면,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윤택해진다 뭐 이런 거 잠언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도 있는 내용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는 돈이 중요했으니까 막 막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태솔로였어요. 좀 모태솔로였고 그때 좋아하던 애가 있었는데, 근데 걔를 좋아하고 나서 이거 다 부분 얘기하는 건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은 원래 종합적이잖아요. 종합적이고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 아이가 그런 조건을 내걸었었던 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열차에서 어쨌든 시간당 100조라는 돈을 이렇게 벌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류가 그때 2011년 12월 5일날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주변에서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어쨌든 그렇게 막 11년도 말에 그렇게 어쨌든 이제 8년 전이거든요. 그 100조 원을 이렇게 시간당 벌기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별로 어렵지 않다. 14,000원씩 71억 명한테 남기면 71억 곱하기 1만이면 71조인데 1.4 하니까 112조 원이 된다. 근데 시간당 그만큼 마진을 남기면 시급이 112조 원이 되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정도 벌 수 있고 돈이 그만큼 세계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러면은 돈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세계의 모든 물자가 공짜인 거나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그만큼 생산을 해내는데, 그러면은 물자가 거의 그러면 세계란 장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지구가 한 촌락이 되지 않겠냐.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때 무엇 할지 글쎄 뭐 하고 싶은 걸 하겠지만, 어쨌든 자유란 거를, 이 돈에 대해서는 최소 자유란 걸 얻을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책도 쓰고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한류가 보통은 그때 2011년도만 해도 동양에서만 있었거든요. 중동하고 동양 이런 쪽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 동남아, 뭐 중국 아니면은 저기 그 2011년도에, 그러니까 싸이 싸이 전에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동남아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만 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그 어쨌든 그 100조 이렇게 목표하고 계속 캠페인을 벌였을 때가 그때 12월 5일부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21살 때였는데, 그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막 서가지고 이렇게 뭐 1시간당 100조를 벌자. 세계에 물론 없는 액수지만 또 10년 동안 그 정도 유지하면 981경 1200조 원 정도 되는데, 세계에 물론 없는 액수지만 그 정도 좀 벌어들여 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그러고 한 9개월 후인가 이렇게 막 한국의 음악이 빌보드에서 2위 정도 했던 강남스타일이 이렇게 쫙 히트를 하는 걸, 글쎄 그러고 한 6년 정도 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국은 항상 그
문화란 게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그런 어떤 뭐랄까, 문화라는 게 캐릭터인데, 그 그러니까 성격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어떤 종교, 뭐 서양에서는 지팡이로 마법 쓰고 뭐 이런 거 많고, 동양에서는 내공 끌어다가 막 무협지 막 뭐지 그 무협지 같은 뭐 그런 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보통 이 문화라고 하면 캐릭터, 그러니까 성격, 아니면은 그 사람의 종교,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문화가 그 서양의 문화를 넘어선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의 생각엔 그게 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시간당 100조 정도도 잘 없는 액수고, 그리고 뭐 시간당 100조도 잘 없는 액수고, 음, 뭐 그렇다 보니까는 한류가 그 한국 음악이 서양에서까지 빌보드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제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로서 세계에서 제일 수준 있는 교회 다녔어요. 그게 제 말하고 싶었던, 하지 못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 교회는 계시록이 이루어진 곳이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가 들어서기 전에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대로 와서 전했던 그 말씀들이 가장 세계에서 수준 있는 내용이었고, 그 증거들로 뭐 유태인도 세계 한 40%, 그 1조 이상 가진 사람의 40%는 유태인이고 30%는 서구 사회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30%가 뭐 동남아, 중국, 한국, 뭐 이런 아시아나 중동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뭐 저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제시한 내용을 글쎄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류가 서양에까지 들어가게 됐던 주요한 요인으로 저는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니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을 하고 싶고 막 글쎄 막 좀 씹고 싶고 이렇게 막 질겅질겅 씹고 싶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 저도 최대한 진실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적인 거에 많이 의지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뭔가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그때 제가 그 보통 그 서양에서 의 수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 제가 시간당 100조를 한 10년 정도 모으게 되면은 세계, 물론 그 시간당 100조라는 게 세계 모든 산업체를 다 깨부수고, 그러니까 그 산업체를 다 깨부수고 그리고 시장을 차지하고 돈을 뽑아냈을 때 나오는 액수거든요. 그 한 명당 14,000원을 시간당 남긴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 달에 300만원 번다고 쳐요. 300만원 번다고 치고, 그리고 좀 자산가들이
좀 돈이 많아서 뭐 사치품 이런 거 많이 쓴다고 치고, 어쨌든 그렇게 쳐도 시간당 100조라는 돈이 112조 원 시간당, 이 돈이 그 한 명당, 그러니까 그 14,000원씩 남기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 산업체들을 다 깨부수고 시장을 차지하고 돈을 뽑아냈을 때 나오는 액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 그 정도를 벌고 있고 시간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체를 다 제패하고 모든 시장을 다 제가 제패를 하고 실제 그 정도 돈을 시장에서 계속 뽑아내고 있고, 그리고 그 산업체를 수성을 해서 그 성을 지키고 그 수성을 하고 10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했을 때 제 그 한 명이 이제 벌어들인 액수가 세계 모든 국가들은 뭐 버는 게 없겠죠. 아니 뭐 버는 게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액수는 세계 모든 국가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한테 다 깨져서 이제 막 뭐냐 저기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뭐 그랬을 때 뭐 제가 벌어들인 돈은 분명히 현재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유럽, 뭐 중동, 뭐 아프리카, 뭐 동남아, 뭐 다 합쳐도 일본, 뭐 다 합쳐도 제가 그 당시에 버는 돈보다는, 글쎄 확실히 제가 그만큼 벌면 주변에 그 정도 버는 사람도 좀 늘어날 테니까, 그 정도 시도하는 사람도 늘어날 테니까 화폐 가치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래도 좀 전보다는 화폐 단위가 좀 이렇게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세계에 벌고 있는 돈을 다 합쳐도 국가마다 GDP, 뭐 국가 국고에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도 저 한 명이 그 정도 버는 돈보다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류도 그때 생긴 게 물론 10년 정도 모아야만이 981경하고 한 1200조 정도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모든 시장을 제패하고 시간당 112조 원을 이렇게 시간마다 뽑아내는 정도의 그 시장을 다 제패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액수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한 건, 그러고서 한 9개월 있다가 이제 노바디, 이제 원더걸스가 막 그 미국에 갔다가 이제 그냥 뭐 갔다가 아무튼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싸이가 막 거의 서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뭐 엑소나 뭐 이렇게 막 그런 뭐 엑소가 영국에서 차트 1위 한 적도 있고, 그런 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3번 정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세계사를 배웠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막 분명 제국은 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럼 제국이란 건가? 그 정도 액수를 내가 벌겠다고 맨날 얘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은 먹었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은 시기도 너무 잘 맞고 내가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주변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막 이렇게 막 그런 액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다던가 뭔가 그렇게 주변에 많이 그런 캠페인처럼, 캠페인 맞아요, 캠페인처럼 그렇게 막 한 시간당 100조 원 정도 벌면 연애하는데도 좀 이렇게 선택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잘 정리도 하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걸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한류라는 게 중동이나 동남아, 동아시아 이런 데를 넘어서 서구 사회까지
진입한 걸 보고 아 내가 그 혹시 그 뭐지 내가 그 말했던 그 엑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뭐 내가 살았던 도시 안에 있는 그 인구들 중에 누군가가 몇 명이든 한 100명 왜냐면 인구는 한 보통 도시마다 몇십만 몇백만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100명 정도 한 100명 정도만 그렇게 뭐 시간당 100주를 모아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꽤나 우리나라가 제국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리고 그 제국이 물론 그러니까 저 하나가 뭐 생각해서 그랬단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가능성이 진짜 그 제국의 문화가 융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7년 정도 이렇게 뭐 계속 한류가 서구 사회에 침투한 지는 이렇게 들어선 지는 2012년부터 한 7년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봤을 때 한 뭐 한국에 한 1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그 한 도시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그 한 도시에 그렇게 저 타지 사람이에요. 타지 사람. 아무튼 타지 사람. 근데 그 진짜 한 100명 정도가 그렇게 100조 원을 시간당 이렇게 벌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한국이 정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세계적인 제국이 될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랬기 때문에 한류가 서구 사회까지 진입한 일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 다녔던 교회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진 예언이 성취된 2000년 전 예수가 남기고 간 그 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던 그 글이 성취된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수준 있는 곳이었고 그런 곳에서 배출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뭐 목표는 뭐 저기 무량대수 연도의 그런 지식을 개척하고 같이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관련해서 그냥 뭐 이런저런 거 막 쏟아내긴 했는데 글쎄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다른 날에 비해서는 기분 좋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 보람이랄까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은 좀 그런 보람이 좀 있었어요. 좀 마음에 좀 뭔가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될 법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조금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점점 쌓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쌓이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쯤에 이게 좀 더 좀 저희가 다루는 과목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목이잖아요. 모든 과목.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저희 과목이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목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꽤 쓸만한 거. 전에 서바이벌 그 얘기 했을 때 그때도 좀 뭔가 좀 그때 나름의 좀 뭔가 재미도 있었는데 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그 수행법 자체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남한테 피해가 가는 막 그런 것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책을 쓰고 있는데 통째로 넘겨라 뭐 이런 거, 뭐 병신 같은 그런 일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파괴적이지만 않으면 그 부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파괴하는데 뭔가 그 대세를 힘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뭐 남의 거 강탈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있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의도로 하는 것만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좀 막아서야죠. 이렇게 막아서고 뭐 버티고, 뭐 왕따가 돼도 뭐 같이 대주고, 뭐 쪽수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은 그 왕따도 쪽수가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이제 대세가 좀 바뀌잖아요. 뭐 그런 김에 왕따도 같이 사주고 그런 거죠. 근데 좀 너무 좀 뭐랄까 좀 어, 사람들이 좀 아파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혹시 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뭐 남자분인데 저처럼 이렇게 뭔가 좀 이런 범주를 개척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은 뭐 댓글을 남겨도 좋고요. 글쎄, 저는 보통 사람들의 소원에 되게 잘 반응을 해요. 항상 다리 무좀이 많아서 아유 발바닥에 항상 그 사람들의 소원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하거든요. 오늘 되게 애기를 기분 좋게 했었는데 그냥 뭔가 소원이 있을 때 그니까 저는 제 타입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근데 뭔가 소원이 있을 때 이게 좀 뭐랄까 좀 뭔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소원을 쟁취하려고 할 때는 좀 조금 그건 좀 뭐랄까 폭력을 쓰면서 소원을 쟁취하려고 할 때는 글쎄 뭐 시기가 맞으면 또 효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제 강점기 같은 때라던가 뭔가 좀 아니면 좀 새 시대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는 항상 뭔가 좀 파괴하는 사람이 득이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을 지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으로 대할 것. 모든 일에 사랑으로 대할 것.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막 그냥 여러분 앞에는 좀 솔직해지고 싶어요. 예, 오늘 어, 그 음, 그러니까 음,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원래 그 아무랑은 잘 얽히지 않는데, 제가 용서란 걸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 뭔가 사람들을 위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항상 맨 말단이 제일 힘들잖아요. 고생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친구가 되줬는데, 그래서 나중에 든 생각이, 나는 누구랑 잘 얽히는 게 뭔가 아주 가끔 있지만, 정말 물론 지금은 제가 좀 기득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싸움이나 이런 걸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좀 그런 실질적인 조언을 하는 분이 이제 부모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조언을 듣지 못했고, 뭐 그랬던 게 지금의 자양분이 뭐 늦게 배운 공부가 더 낫다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랑 잘 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에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오늘 정말 좀 계속 수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보통 처음에는 좀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조금씩 개척이 해나가면 이제 어느 순간엔 무량대수 연도까지도 도달하고, 그리고 10의 1조선까지도 도달하고 뭐 그러겠죠.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글쎄 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제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하루들 되세요. 일단 제목을 뭐라고 붙이지? 예, 좋은 하루들 되세요. 예.